아이고 롯데야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98회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거는 빠르게 단신같이 전달 드릴 텐데요. 코로나가 8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이제 롯데 구단 측에 따르면은 지난 7일 유전자 증폭 PCR 점수 검사 결과 선수 8명, 그러니까 투수 5명과 야수 3명과 직원 2명 등 총 10명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서 확진자를 격리 조치했으며 오는 13일 자정에 격리 해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13일에 격리 해제면은 시범 경기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투수가 5명이나 빠진 거는 좀 타격이 큰데 지금 다른 구단도 막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가장 좀 정점에 달하다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올 시즌 초반에 이 코로나 변수가 꽤나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타 종목 뭐 배구나 농구도 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여자 배구 팀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를 못 채우는 사태까지 지금 생기고 있어가지고 이게 참 큰일이네요. 어쩌면은 정규 시즌 개막하기 전에 빨리 걸리고 오는 게 낫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아무튼 올 시즌 좀 큰 변수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정규 시즌 개막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그 동안에 좀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참 그렇네요. 이게 그렇다고 미리 걸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피하면 좋고, 걸렸으면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미리 그냥 차라리 미리 그냥 걸려버려가지고 뭐 우한을 없앴다 정도로 네,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또 걸린 선수들 무사히 또 격리 해제가 되기를 바라고, 참 마지막까지 참 쉽지 않네요. 이 코로나 변수가.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큰 소식은 일단 한동희 선수의 소식이 짧게 조금 있고요. 큰 구장이 이제 커졌는데 그에 대해서 오히려 좋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동희 선수고, 그리고 구승민 선수의 인터뷰가 스포츠 춘추에서 길게 한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네,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동희 선수 인터뷰고요. 뭐 저도 말씀드렸었지만 한동희 선수 사실 구장이 커졌다고 해가지고 막 크게 영향을 받고 그런 선수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약간 기대했던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서직구장이 가운데까지가 125m로, 그 다음에 좌우가 95.8m로 이제 거리가 늘어나게 되었고, 뭐 펜스도 높아졌는데 사실 소위 닭장 펜스라고 지금 약간 불리면서 좀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쉽습니다만은 달리 도리가 없었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한동희 선수는 이 공사가 되기 전에도 야구장이 커진다고 해서 부담은 전혀 없다, 어차피 맞은 타구는 다 넘어가게 돼 있다면서 홈런 숫자가 줄어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야구장이 크면은 더 잘 맞는 것 같다, 거리가 가까우면은 힘이 들어갈 텐데 정확하게 친다는 생각으로 친다면 더 좋은 타구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자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사직에서 첫 훈련을 마치고도 한 얘기가 저에게는 더 좋은 것 같다, 좀 더 좋은 것 같다, 멀리 친다는 생각보다는 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면서 정확하게 맞은 것은 다 넘어갔던 것 같다, 이제 실전에서 투수들이 던지는 공을 정확하게 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외야수들이 커버해야 할 공간이 많아졌다, 과거에는 2루까지 가기 힘들었던 타구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좌우 중간이 넓어졌으니까 2루타도 늘어날 것 같다면서 오히려 좋아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파워 자체는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손해는 안 볼 거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이제 외야가 넓어진 만큼 2루타가 일어날 것이다. 한동희 선수가 사실 발이 많이 느리기 때문에 구장이 짧다 보니까 펜스를 맞추거나 아니면 담장까지 굴러간 타구를 치고도 2루까지 못 간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넓어졌으니까 사실은 2에서 3m 정도면은 거리가 제법 긴 거리거든요. 야구는 사실 한발 싸움인 스포츠다 보니까 뭐 2, 3m 정도 공이 더 굴러간다고 치면은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죠. 왜냐면은 2m면은 대략 이제 상대 야수가 잡으러 갈 때 2-3걸음을 더 가야 된다는 뜻인데, 그 걸음만큼 이제 타자주도 달릴 수 있다는 뜻이 될 거니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2루타도 더 많이 늘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동희 선수가 큰 구장에 또 적응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마인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정확하게 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한동희 선수는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것이고, 올 시즌 저는 사실 개이달이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좀
기술적인 거는 뭐 당연하고 이제 본인이 좀 여유를 찾은 게 여러모로 보여가지고 이 선수가 올 시즌은 확실하게 그 리그에서 뭐랄까 대표하는 그런 거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이 맞을 거라고 맞아야 되겠고요. 그래야 우리 팀이 더 좋은 성적이 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은 구승민 선수 인터뷰인데 굉장히 깁니다. 이 스포츠 춘추에서 하는 인터뷰들이 되게 길고 자세해가지고 팬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잘 긁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정리한 걸로 같이 보자면은 자, 일단 구승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성적 냈죠. 68경기에서 62.1이닝 투구에서 6승 4패 20홀드, 평균자책 4.33, 65타의 삼진 31본을 기록했고 전반기에 좀 안 좋았지만 후반기에 올림픽 휴식 이후에 굉장히 언터처블에 가까운 모습 보이면서 우리 팀의 후반기에 그런 약진을 굉장히 이끌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또 KBO 리그 역대 7번째로 2년 연속 20홀드 기록했고 구단 최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KTA 주건 선수가 부여한 3년 연속 20홀드 기록에 이제 도전을 하는 구승민 선수인데요. 인터뷰 내용을 쭉 이제 제가 읊어드리자면은 1년 전과 비교해서 스프링 캠프 투구 페이스가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지난해보다 3주 정도 더 빨리 몸 만들기에 나섰다. 확실히 빨리 움직이는 게 효과적인 듯 싶다면서 최근 날씨가 풀리니까 더 투구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몸 상태에는 무리가 가는 것도 없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팀 동료들도 캠프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다. 투조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일단은 빨리 몸을 만든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동료들의 공이 눈에 들어오냐라는 질문에 동생들의 페스티벌 구속이 원체 다 빨라서 나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다. 다른 동생들 공은 다 받아봤는데 다 봐왔는데 받아보면 안 되죠. 최근에 페스티벌은 처음 봤다. 캠프에서 가장 감탄했던 공이다. 단순히 구속뿐만이 아니라 날아가는 궤적이 남다르더라. 자완 가운데서는 김유영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우한에선 최건 선수, 자완에선 김유영 선수를 꼽아주었고 그리고 1군 캠프 투수조 서열이 꽤 높아졌다고 들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몇 년 전만 해도 불펜진에서 나는 막내 위치였다. 형들이 끌어주면은 나는 그냥 공만 던졌는데 시간이 갑자기 이렇게 흘렀다면서 내 위로 김대호 형과 진명호 형밖에 없더라. 이제 후배들을 자주 챙기면서 조언을 건네주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세대 교체가 많이 됐죠. 구승민 선수가 90인데 위에 2명밖에 없다는 게 정말 뭐 격세지감이고 사실 진명호 선수도 89년생이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정말 거의 다 이제 20대 선수밖에 없는 투수진으로 개편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박세영 선수나 김원중과 함께 어린 후배들을 끌어가야 한다는 책임감 많이 느낀다고 하고 그리고 투수 조장은 그래도 카리스마가 있는 원중이가 더 잘 어울린다. 나는 옆에서 도와준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일단은 사실상 이제 팀에서 좀 고참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 선수가 뭐 구승민, 박세웅, 김원중 선수 이 정도였고 김원중 선수가 투조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사실 이 김구 커플의 케미답게 좀 엄마와 아빠를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프 기간 마이너리드 투수 코치는 어떤 점을 강조가 아니고 강조하나라는 질문에 캠프 시작지에 따로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게 없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보다는 몸 상태에 대한 확인에 더 신경을 쓰신다면서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의미니까 책임감 있게 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마이너드 코치가 그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이너드 코치가 뭘 따로 뭐 요구를 하거나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건강하게 잘 가는 게 맞다 하면서 좀 선수한테 믿음을 실어주는 쪽으로 이제 코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잘하는 거를 더 잘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걸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거는 그리고 그 부분이 더 심리적으로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지난해 달성한 2년 연속 20홀드는 KBO 역대 7번째 기록이다. 이제 3년 연속 20홀드 기록을 달성한 주건을 따라가야 한다는 질문에 솔직히 연속 20홀드 기록 사례가 별로 없다는 걸 잘 몰랐다. 2년 연속 100안타처럼 많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이라는 거를 이번에 알았다면서 솔직히 2년 연속 20홀드를 달성했지만 그 과정이 정말 내가 해도 너무 힘들었다. 3년 이상 연속 20홀드를 달성한 선수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세이브보다 홀드가 더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 최다 세이브보다 최다 홀드가 숫자가 더 적기도 하고 마무리는 그래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나오는 상황을 어느 정도 그래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기고 있는 상황이나 비기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 순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쯤 나가겠다를 거의 알 수가 있는데 불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셋업맨이나
필승조 같은 경우엔 나가는 상황이 어느 정도 부여가 돼 있긴 하지만 마무리처럼 명확하진 않다 보니까 훨씬 더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런데 이진현 선수가 20포이드가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포이드보단 60이닝이 더 뿌듯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이드를 달성하려면은 상황이 따라줘야 하는 게 많다. 시즌 내내 필승조 역할을 하면서 맡아서 포이드 상황에서 꾸준히 등판해서 블론 세이브 없이 이를 막아야 하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홀드를 꾸준히 하는 게 힘든 거예요. 필승조 역할을 꾸준히 맡아야 되고 홀드 상황에서도 등판을 해야 되고 또 블론 세이브 없이 그대로 상황을 지키고 또 내려와야 되다 보니까 힘든데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상황도 따라줘야 한다. 시즌 내내 건강해야 하는 등 이렇게 무수한 과정 아래 홀드 기록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홀드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싶다면서 3년, 4년 연속 20홀드 기록보다는 시즌 마지막까지 안 아프고 던지다 보면은 기록은 따라오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내가 홀드보다 더 뿌듯하게 느끼는 기록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승민 선수도 이제 나이도 먹고 경험이 풍부해지면서 굉장히 멘탈적으로 많이 성숙해진 모습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거. 이거는 사실은 야구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그냥 살면서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막 집착을 하면은 잘 되던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되게 좋은 마인드인 것 같고 그래서 더 뿌듯하게 느끼는 기록은 이닝이다. 솔직히 20포이드보다 60이닝이 더 뿌듯하게 느껴지는 게 있다. 그만큼 중요한 상황에 자주 나가면서 벤치에서 나를 먼저 스택해준 까닭이다. 물론 60이닝을 훌쩍 넘어가면은 혹사 논란이 따라오기도 하지만 던지는 투수 생각에는 계속 마운드에 올라가는 게 행복한 일이라면서 이 많은 이닝에 소화하는 것에 대한 그런 뿌듯함이나 가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모든 야구 선수들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투수는 마운드에 많이 올라가고 많이 던지는 게 행복한 일이라고 모든 선수들이 얘기를 하고 사실 팬들은 그런 혹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선수는 경기에 많이 출장을 하고 자기가 그런 가치를 인정받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서 결국은 그래서 코칭 스태프들이 잘해야 되는 게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선수를 이제 관리를 할 때 선수한테 물어보고 더 던질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파 죽겠는 거 아니면 투수는 던지고 싶은 게 마음이기 때문에 보고 나름의 기준이나 판단을 해서 코칭 스태프 쪽에서 더 던지고 싶어요 내리는 게 맞지요. 그게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그리고 또 마침 시즌 60이닝도 2년 연속으로 달성 중이라는 얘기에 이닝을 많이 소화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고 많은 상황이 하나하나 잘 연결돼야 한다면서 2019 시즌에도 당연히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끼워 맞춰서 기록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역효과를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이후로 더 마음을 비우려고 하니까 좋은 기록이 나오더라. 이닝도 마찬가지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심을 안 내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더 미련 가지지 않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구승민 하면은 속구와 포크볼 조합으로 유명하다. 2022 시즌 달라진 사직 구장과 스트라이크 존에 맞춰 생각하는 변화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속구와 포크볼 조합에서 크게 바꿀 건 없는 듯하다. 1이닝 동안 15구, 29 안으로 타자 3명 정도를 상대해야 한다. 가장 자신 있는 공으로만 던져도 된다. 공 하나에 경기가 넘어가는 상황이 찾아서 내가 자신 있는 공을 더 정교하게 던지는 방법이 더 낫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맞죠 사실. 뭐 1이닝을 상대하기 때문에 구종 두 개면은 사실은 뭐 모자람은 없습니다. 물론 많은 구종을 더 잘 소화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지만 구승민 선수 정도의 이제 그 경력이 되는 선수면은 사실은 무리해서 구종을 늘리는 것보다는 잘하고 있는 거를 계속 잘하는 게 더 맞습니다. 최준용 선수처럼 어린 선수면은 앞으로 선수 생활이 한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레퍼토리도 한번 시험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승민 선수 같이 이제 연차가 쌓인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운 구종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잘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욕심이 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넓어진 사직구장과 스트라이크 존이 심적으로 편안함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음 편하게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으면 수싸움에서 크게 도움이 될 듯 싶다면서 넓어진 구장과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그런 기대도 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시즌에도 최준용, 김원중과 함께 롯데 철벽 개투진 활약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셋 다 안 아프면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3명 가운데 시즌 중간 안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런 상황을 도와주는 투수들도 필요하다.
그렇게 같이 맞물려서 잘 대처하면은 지난해보다 좋은 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나와 준용이는 20포인트 이상, 원중이는 30포인트 이상을 훌쩍 넘어서 달성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이 세 명의 투수가 다 잘하면 제일 좋겠지만 세 선수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필승조가 구성된 지가 3년째에 접어드는 셈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셋 다 3년씩 불펜 투수가 다 잘하는 건 굉장히 힘든 조건이고, 물론 이제 뭐 최주영 선수도 뭐 중간중간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좀 쉬었던 시기도 있고 그런 시기들이 있긴 하지만 이 세 명이 100%의 상투를 한 시즌 날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굉장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도규 선수나 아니면 문경찬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얘기하면서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많을수록 좋다는 게 분명히 이런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시즌 중간에 안 좋은 흐름이. 네.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당황을 안 합니다. 이런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되면 이 세 명이 계속 잘하면 제일 베스트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상황도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성적이라면 가이아구 진출에 큰 힘이 되겠다는 얘기에 최근 2년 동안 개인 성적은 만족스러웠어도 팀 성적이 부진해서 속상하고 화도 많이 났다. 더는 다른 팀들이 가이아구 하는 거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 면서 시즌 초반부터 최대한 많은 승수를 쌓으면서 마지막까지 가이아구를 기대할 수 있는 시즌을 만들고 싶다. 팀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나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 달라진 사직구장에서 가득 찬 만원 관중 아래 가이아구를 꼭 해보고 싶다면서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서튼 감독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다 공통적으로 하죠. 시즌 초반부터 많은 승수를 쌓아가지고 벌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것을 올 시즌 그 우리 팀의 그런 방향으로 일단 잡고 시즌을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게 지금 이제 코로나가 구단 팀 내에서 번지고 있는 부분과 스파크맨 선수가 첫 로테이션을 거르게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에 걸리는데 그래도 빠진 선수들은 어쩔 수 없고 결국은 뭐 경기가 되는 선수들이 초반에 단추를 잘 끼워가지고 저만치 앞서 나간 상태에서 출발을 할 수 있게끔 모두가 힘을 잘 보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그다음에 많은 관중도 지금 K리그가 100% 입장이기 때문에 야구도 아마 큰 변화가 없으면 100% 입장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육성 응원이 언제 풀릴지 저희가 좀 예측하기가 힘들긴 합니다만은 일단 내일이 대선일이고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또 어떤 방향으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예측하는 게 힘듭니다. 지금 오미크론 종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많은 관중과 그리고 정말 좀 정상화된 야구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구중민 선수 인터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롯데야 298회였고요. 유튜브가 이제 구독자가 6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500에서 600 오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뭐 그래도 저는 뭐 꾸준하게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뭐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꾸준히 계속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조회수가 이렇게 꾸준하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1000에서 1500 사이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봐주시는 분들께서 그냥 조간 뉴스 신문 보듯이 저희 방송을 또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감사드리고, 하지만 뭐 저도 사람인지라 빨리 1000명 채워가지고 수익 요건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으니까요. 또 열심히 해가지고 개막 전까지 수익 상출이 되는 1000명을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을 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 키치프레이즈가 계속 잘 안 헤어지네요. 이게 아직 그 입에 안 붙었나봐요. 네, 키치프레이즈를 윈더 모먼트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